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3년 전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보수정당 최초로 광주에서 두 자릿수 득표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보수정당에 대한 호남의 민심이 싸늘해 다시 한번 이 같은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으로는 처음으로 광주와 전남북 세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두 자릿수 득표율에 성공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와 전남 광역 비례의원에 각각 한 명씩이 당선되며 기세를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에서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비상개헌과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역행을 지적하는 민심이 호남에서 가장 컸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호남까지 눈을 돌릴 겨를이 없다는 점도 한 이유로 꼽힙니다. 많은 호남 시민분들께서 저희 당한테 실망도 많이 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가 바뀌겠습니다. 그 사이 젊은 보수를 자처하는 개혁신당은 오히려 호남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전통 산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에서 대선 첫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하며 보수의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2차 산업단지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해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선 호남의 민심을 얼마나 돌릴 수 있을지에 따라 보수정당의 확장 성패와 대선 이후 지역의 정치 지형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소나무당 등 민주진영 4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동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진영 4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계엄령 시도 사태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심판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연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각 정당의 광주광역시당 차원에서 열렸으며 각 당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헌정수호와 내란 청산, 사회 대격을 주요 내용으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휴일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치열한 유세 활동을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광주 전통시장에서 유세 총력전에 나서 민주당이 광주에서 투표율과 득표율 제고를 위해 역량을 더욱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집중 유세를 벌여 김문수 후보의 상승 추세로 결집 중이라며 막판 대역전 드라마를 펼치기 위해 공감하는 모든 국민이 혁명 세력이 되자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제21대 대선 선상투표를 실시합니다. 광주 106명, 전남 303명 등 지역 유권자가 각자가 근무 중인 선박에서 투표에 참여합니다. 전국적으로는 454척의 선박에서 3,051명이 선상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선상투표 유권자는 이 표인이 참관한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팩시밀리를 이용해 직접 투표지를 전송합니다. 전남에서는 민간주도의 첫 도시 재개발 사업이 목포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산 온금지구와 북항 차관주택 재개발 사업이 민간주도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분양가 협상과 주민 동의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3년 목포 북항 매립지 12만여 제곱미터에 들어선 차관주택. 당시 세계은행 IBRD 차관으로 지어진 740채의 작은 주택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조성된 지 40년이 넘은 이 주택단지는 차량 한 대가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비좁습니다. 이처럼 넓고 불편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 조합 설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75%의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60% 이상은 동의를 얻은 상태고요.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주민들을 이해시켜드리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등이 이루어지면 서남권 단일 단지로는 최대 규모인 1,784세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고화도가 보이는 유달산 자락에 200여 채의 허름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서산 옹금지구. 대부분 고령층인 어르신들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 재개발 사업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을 이미 마쳤고 공동주택 사업자도 정해져 주민 분담금과 분양가 협상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양가나 공사비 협상이 잘 돼야 되니까 장시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관리 처분만 끝나면 내년 한 말경 정도에는 이주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추진되는 민간주도 재개발 사업에 목포시도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로 하는 모든 개발 사업을 봐왔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사업일 겁니다.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생활인구로 넘치는 유달동과 대반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침체의 그늘이 깊어지고 있는 목포 원도심. 반세기 만의 쌍끌이 재개발로 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처음으로 시도된 민간주도 재개발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후 신체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와 관련해 주민 피해 신고가 5,793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주민들은 피부 발진과 목 따가움, 두통, 근육통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직후 타이어가 타면서 유해물질 배층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주민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물급 유물들을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기증품들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돼 높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초기 분청사기로 많이 제작됐던 그릇 장군입니다. 철분이 들어있는 물감으로 여유와 재산을 상징하는 물고기 무늬를 거침없이 그려냈습니다. 귀알이라는 넓은 붓으로 일부를 하얗게 칠한 대접에는 장인의 재빠르고 섬세한 손길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개인 수집품으로 기증 4년 만에 일반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그냥 보는 순간 전율이 옵니다. 정말로 국보급은 우리가 보는 것만 해도 우리가 그 느낌이 다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하고 분청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이 주관하는 국보순회전이 고흥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보물 1067호인 분청사기 상가민화 연꽃 넝쿨무늬병을 비롯해 이 회장이 기증한 분청사기 7점 등이 함께 전시됐습니다. 고려청자, 조선백자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3대 도자기지만 조선초기 150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만 만들어지다 보니 보물급 작품의 수량이 적어 이번 특별전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보급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을 것이므로 시간을 내어 찾아주신다면 유려하고 투박한 멋이 돋보이는 분청사기들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락진 멋과 싱싱한 아름다움을 담은 분청사기 국보순회전은 오는 8월 10일까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2025 광주광역시 교육청 AI 소프트웨어 체험 축제를 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관내 각급 학교가 운영하는 72개의 부스와 대학, 기업,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31개 부스 등 총 103개의 체험 부스가 설치됐고 다양한 체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의 대중화의 인식을 높여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 라이온즈에게 끝내기 홈런을 허용하며 2대3으로 석패했습니다. 기아는 오늘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9회 말 2대2의 팽팽한 균형을 깨는 기아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결국 패했습니다. 기아는 김도영의 4경기 연속 홈런과 김태군의 시즌 첫 홈런으로 득점을 올렸지만 8회에 이어 9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조성우가 한 점을 허용하면서 이번 주 2승 4패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 기온은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며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광주와 전남 모두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